대출 이자 계산 상한 구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자 계산은 누적 잔액 곱하기 이율 나누기 365일, 윤년일 경우는 366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 잔액이 100만 원, 4월 10일이 잔액이 50만 원인 경우 누적 잔액이 2천만이 됩니다. 이때 이자율이 6%라고 할 때 해당 월 이자는 누적 잔액 2천만 곱하기 6% 0.006 나누기 365일. 그러면 이자 금액은 3,287원이 나옵니다. 올해는 윤년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366일 되겠고요. 그러면 이자 금액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적수대한 앞에 있는 적수 방식으로 이자 계산할 것에 대한 면적, 곧 적수를 보여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넓이, 같은 형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자 계산하는데 그림을 그려가며 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적수되는 예시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이자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면 또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에 가면 대출 이자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서 개발하면 됩니다. 밑에 몇 개의 해당 사이트를 적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개인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도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제일 잘 해놨고요. 또는 캐피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를 이제 할부로 사거나 그럴 경우 금융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 참조해서 하면 됩니다. 왜 대출이자 계산기 해당 금융기관의 사이트를 제시하면 그렇게 나온 대로 하면 맞는 겁니다. 약간의 금융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맞게 각각의 구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출이자 계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프로젝트, 보통 학원 같은 데서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는데 대개는 회원, 등록, 로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사이트는 보통 공공, 금융 이렇게 나눌 경우 은행은 또 거기 안에서 계정계, 정보계, 대계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다시 계정계 안에 여신, 수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 안에 또
대출이 있고 뭐 자산 건전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따로 대출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또는 그게 어떻게 계산되고 되는지, 또는 나아가 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려면 그 해당 소스는 볼 수 없으니 그 대출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정상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연체이자 계산을 알고 싶으면 해당 사이트에, 금융사이트에 연체만 따로 보여주는 게 있으니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연체이자 계산하는 거는 많이 비슷합니다. 차후에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예. 원금 상환이 있을 시 그 원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원금 균등은 잔액 마이너스 최종 해 납입 원금 나누기 잔여 회차입니다. 만약 최종 해 납입 원금이 0일 경우 잔액 나누기 잔여 회차가 될 겁니다. 원리 균등 경우 별도의 산식이 있습니다. 이 산식이 기술되는 데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아트 오브 자바라는 서적의 337페이지 것을 옮겨서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원리균등이 내야 할 원리금이 나오고, 여기서 해당 나온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상환할 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지수함수, 엑셀에는 파워, 자바는 POW, 코볼은 아시티크 두 개, C도 같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따로 있고요. 예, 다 따로 그 언어마다 갖고 있습니다. 엑셀 경우에는 이 원리금 납입하는 함수까지도 제공합니다. 나중에 따로 엑셀에서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상환하는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균등, 만기시 이렇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따로 별도도 있긴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그 상환 속에 줄 때는 쓰지 않고요. 금융기관마다 특별하게 할 경우만 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치식 또는 잔존식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면 알 거고, 차후에 상환 스퀴즈를 할 때 거치식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 잔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하는 데도 있기도 하지만 이건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표를 작성은 보통 상담 또는 대출 전 조회 시 작성하고요. 탭을 넣을 때는 대출 실행시 넣습니다. 개인 대출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즘 추세가 작성하는 게 추세입니다. 기업 대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환계획이나 이자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 여기에 이제 일수계산, 초이체 반영, 양편 넣기, 한편 넣기,
연체이자 계산 또는 기한이익 같은 걸 기준해 놨습니다. 일수 계산은 다음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초회차 반영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체 계산은 상환계획표 때는 안 되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자 계산을 하거나 상환할 때 이제 연체를 할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기한이익 같은 경우는 따로 네이버에서 한번 두들겨 보시고요. 그러면 차후에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것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청 그리고 신용대출에 따른 신용평가, 또 주택담보나 주식담보 대출에 따른 담보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에 따라 금리 및 대출 금액이 정해질 거고요. 실행이라 해서 이제 이 대출 금액을 고객이 입금 통지에 넣어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제 기간에 따라 어디는 이제 기표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제 실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따라 이제 대출 원장 같은 게 만들어지면 납입주기, 이자나 원금 상환 납입주기에 따라 이자 계산을 하고 원금을 받고 대출 기간 동안, 약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제 일과수나 이 대부분일 거고, 물론 이제 배치, 창구에서 내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발생할 수 있으면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합니다. 충당금 순서 변경, 뭐 아는 사람만 알 거고, 연체 분납, 이거는 뭐 연체 분납은 뭐 나라님이 하라니까 아마 했을 건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차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보통 연체 관리를 해서 3개월 되면 대출의 관리 주체가 틀려집니다. 장기 연체 기준은 이제 3개월인데 3개월이 되면 완전히 뭐 추심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가 있어서 이제 경매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경매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 사전에 진행하는 행위가 있고 따로 하는 비용도 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용회복 절차 또는 법원에서 파사 선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못 받으면 계속 대출금이라는 계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손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결제를 받아서 대출금을 비용 처리합니다. 그거를 소위 대손상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채권에서 대출금은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손실 처리됐지만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채권의 이름으로 이제 관리 및 수납 처리를 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대출금 수납과 조금
처리한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진행하면서 일반적 대출과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 자성, 그 비용 처리를 하지만 그 손실의 해소 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뭐 해소 의문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국채나 지방채는 100% 해소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안전한 자산이고, 또는 보증을 쓴 서울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보증서 주는 것도 이제 안전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개인 신용이나 주택담보 같은 경우 개인 신용은 거의 해소 불가고, 전액 해소 불가. 그리고 담보 같으면 담보 가치에 따른 일정한 손실이 이제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 따라 이제 자산 건전성을 하고 요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대손상각과 연결됩니다. 예, 뭐 대충 이렇게 하고 여기서 몇 가지가 빠지기도 하고 이제 엄한 데서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자산 건전성 같은 거는 이제 신용정보로 해서 신용정보를 취합해서 당사, 그러니까 금융회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머리 많이 아픕니다.